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경책에서 낯선 러브레터를 발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김미영이라는 존재가 이 집에서 투명하고 쓸모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였죠. 라면 하나 끓인 걸로 뭘 그렇게 유세해요? 어차피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제 남편 정우 씨가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 저희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이 평온한 집은 남편에게는 쉴 곳이 아닌 권력을 휘두를 곳이 되었으니까요. 여보, 나 오늘 동네 캘리그라피 강좌 신청했어. 켈리? 나이 60이 넘어서 붓글씨나 끄적거려서 뭘 하겠다고. 그 시간에 내 옷이나 다려놔. 쓸데없이 돈이나 낭비하지 말고. 저는 40년 동안 아내와 엄마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제 성공이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제 존재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번거롭고 서툰 일로 치부되었죠.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당신 하면 물때만 끼고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제가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갤 때도 심지어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남편의 짜증 섞인 한숨은 늘 제 뒤통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은 계획도 없어? 나이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건 몰라? 언제까지 나만 보고 살 생각이야?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경제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충분했지만 남편은 늘 제가 곧 경제적 짐덩어리가 될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제 자존감은 매일 바닥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 그냥 앉아있어요. 집구석 아줌마는 손이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더 번거롭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집구석 어르신이라고 비꼬며 제가 무능력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남편의 구박이 저를 세상으로 내몬 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캘리그라피 강좌를 열심히 듣고 그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세상이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남편 몰래 방에서 연습해야 했죠. 하지만 붓을 쥘 때만큼은 평생 잊고 살았던 나 김미영이 살아 숨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글씨만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주부였습니다. 40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붓글씨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저는 시니어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문구, 예를 들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대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답다와 같은 문구를 담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온라인 캘리그라피 커뮤니티에 제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주부님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죠. 그때 한 젊은 회원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 좋은 글씨를 폰트처럼 제작해서 팔아보시는 건 어때요? 폰트?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폰트 제작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밤새 유튜브를 뒤지고 젊은 친구들에게 DM을 보내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뭘 하는 거야? 나랏돈이라도 빼돌릴 것처럼 굴지 마. 전기세 아깝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첫 번째 미영체 폰트를 온라인 폰트 마켓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의 폰트는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과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주부의 손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따뜻한 필체라면서요. 첫 달 제 통장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용돈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자립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남편 몰래 더 좋은 태블릿과 강의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폰트 판매를 넘어
직접 60대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캘리그라피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줌 사용법부터 폰트 활용법까지 시니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는 대박이 났습니다. 국내 수강생은 물론 해외에 계신 교민 시니어들까지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열정 하나로 강의를 이어갔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의료가 분기별로 정산되는 날, 저는 남편 몰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 돈을 벌었다고? 40년 동안 앞치마만 입었던 제 손으로 구박만 받던 제 머리로 벌어낸 돈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 몰래 제 태블릿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요새 자꾸 뭐 하는지 수상해 죽겠어. 남편은 실수로 제 은행 앱을 열었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잔액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난 거야? 혹시 비상금이었어?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제 강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에 강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헐로 에브리원, 웰컴 투 MEYOUNGS 컬리그러피 클래스. 영어? 당신이? 자신이 쓸모없다고 구박하던 아내가 자신 몰래 1억이 넘는 돈을 벌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강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당신에게 더 이상 번거로운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사과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기둥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 저는 주저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1억 2천만 원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집이 텅 비었지만 제 마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홀가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늘 눈치를 보며 위축되었지만 지금은 세탁기 버튼 하나, 밥솥 사용법 하나를 익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제 엄마 눈이 훨씬 밝아 보이고 예전보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미 저희 부부의 불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찾아 떠난 엄마의 용기를 더 응원해 주었죠. 저는 번 돈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캘리그라피 강사를 넘어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주문, 은행 앱 활용법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가 다른 시니어들에게는 황금 같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영이의 폰트 교실은 수십만 구독자를 모으며 대박을 쳤습니다. 남편이 쓸데없다고 비웃던 취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는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재혼이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거웠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재능 기부 강의를 하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 후 홀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과는 연애 감정보다는 따뜻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강의를 모니터링해주고 가끔 함께 공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강의가 조금 딱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미영 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다만 예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넣으면 좋겠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와 존중이 예전 남편과의 긴장감 넘치던 생활과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강사료, 폰트 수입, 유튜브 광고 수입까지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듣는 남편 소식은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줄어든 퇴직금과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려움에 크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성공을 자랑하며 자기가 미영 씨를 키웠다고 이야기한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분노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편의 구박과 무시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굴레를 벗어나니 비로소 저는 세상을 향해 저의 잠재력을 활짝 펼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자신을 위한 도전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기를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